안녕하세요. 벽광입니다. 자,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오늘은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천간의 이제 각각 개별적인 성향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천간합이라든가 천간의 상호간의 상생 상극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사주에서 이제 천간이 이제 사주가 네 기둥이니까요. 사주, 연월일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주의 명식을 작성하고 나면 즉 천간의 위에 네 자리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간의 그 각 자리, 즉 그 사주 전체 8글자의 각 궁, 그 각 8자리의 자리 하나마다를 다 궁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제 궁의 위치에 따른 기본적인 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안 다음에 이제 그 천간의 일간이 어떤 천간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천간의 나머지 세 자리에 어떤 글자가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기초적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얘기할 때 통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변의 기초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사주,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표가 하나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제일 그 바깥쪽에 보면은 연주라고 돼 있는 그런 글자 보이시죠? 그래서 그 연주 밑에 연간 연지,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월주하고 그 밑에 월간 월지, 그리고 일주하고 일간 일지, 시주하고 시간 시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주라는 것을 그 사주를 이제 명식이라고 하는데요. 명식을 작성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임의대로 갑자년, 을축월, 병인일, 정묘시에 태어났다면 이제 각각의 두 글자가 연간 연지로 갑자 그러면 위아래로 갑자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 자 월주 을축월이면 을축, 월간은 을, 지지는 축 이런 식으로 배속이 되겠죠. 차례차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주가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달력의 숫자화된 달력으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육식갑자 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력, 책력을 조성해서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의 날을 이제 표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런 식으로 요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총 몇 군데가 되나요? 8군데가 되죠. 그리고 기둥상으로 보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4개와 각각의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의 글자들의 총 8자리. 그래서 8궁 되겠죠? 자, 지금 그래서 8궁에 대한 각 궁의 이제 의미를 알아보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천간의 의미는 다 배웠으니까요. 그 천간의 의미들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지지에 있는 공들은 이제 지지를 배우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환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까 나왔던 도표가 올라와 있죠.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요 시지와 연지와 시지에 있는 요 구간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건 지지가 이제 설명이 완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위에 있는 천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시로 들었을 때 뭐 임의적으로 넣었다 그러면 갑자년, 뭐 을축월, 병인일, 뭐 정묘시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면 요 아래에는 설명 안 드리고 이번에는 요 위에 있는 천간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연간에는 갑, 월간에는 을, 일간에는 병, 시간에는 정, 요런 구조가 되겠죠. 지금 요 사주라면.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연간 궁, 요게 하나하나가 다 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각 8궁인데 궁의 8자리, 8자가 이제 전부 그래서 8궁이 되는 거죠. 8궁. 연간궁, 월간궁, 일간궁, 시간궁 이렇게 따로따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보시면, 자, 연간은 이 연주에 있는 연간은 대체적으로 그 어떤 그 사주의 주인공의 가장 외형적 성향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은 당연히 아까 뭐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주의 주인공. 그러니까 아까 뭐 갑자년, 그래 처음에 천간만 쓸게요. 갑자년, 을축월, 병인일, 정묘시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면 천간만 내자 띄웠을 때, 자, 이 사람은 사주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병으로 태어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병화의 특징, 천간의 특징 배우셨죠? 병화의 특징. 그대로 일간의 주인공의 특징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천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병화의 특징이 그대로 사주 주인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 구조에서는 연간에는 갑이 들어가 있고 월간에는 을이 들어가 있고 일간은 병화로 태어났고 시간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각 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자, 지금 말씀드린 연간은 바로 가장 그 사람의 외적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이 가장 드러나는 성질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배타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공격적인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성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알고 보면 뭐 츤데레라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뭐 좀 터프하고 거칠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소심하고 소박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제 뭐 성향은 또 반대로 내적인 성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드러나는 가장 기질적인 성향을 바로 이제 이 연간에 있는 글자가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럼 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 갑이 일간의 주인공에 있는 글자와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갑의 성향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외형적 성향으로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간궁은, 이 월간은 이 사람의 사상입니다. 사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뭐 무슨 뭐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냐? 무슨 뭐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뭐 종교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냐? 뭐 내가 성공하겠다, 명예지향 중심적인 사람이냐? 자, 그런 사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생각이 여기 월간에 의해서 많이 지배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의 언어의 표현, 사상과 표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강력한 자기 의지나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뭐 강한 어투의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뭐 부드럽고 좀 이렇게 좀 나긋나긋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면 언어도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상,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언어적인 특징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월간에는 이런 언어적인 표현의 특징도 같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회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행동 방식이죠. 자,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발전하면 직업적인 연관성하고도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월간 안에 있는 글자와 일간의 글자와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고 그것이 사회적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그 사람의 가장 내적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외적 성향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은 내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정이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본다면 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보이기로는 갑의 성향이 많이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적 성향 쪽,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떠한 정서적 부분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정서적인 부분은 그 사람의 이제 내적 심리와 함께 정서적인 걸 담당하기 때문에 이 종교 성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이런 것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일간, 주인공이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항상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의 시각도 돼요. 그러니까 뭐 중장년 이후로 넘어간 사람이면 이제 미래하면 당연히 노년의 시간이겠죠. 내가 노년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 각도. 뭐 내가 청년이면 내가 중장년을 바라보는 시간의 각도.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시각도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천간에 우선 네 자리죠. 즉 연간궁, 월간궁, 일간궁, 시간궁은 각각의 이런 네 자리는 고유 그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모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예, 즉 천간에 있는 글자는 그 인간의 정신적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특정 뭐 예를 들어서 연간부터 작용하고 월간은 나중에 그다음 일간은 나중에 이런 게 아니에요. 일간이라는 어떤 사주 주인공의 그 특징이 이제 월간 사회적으로 할 때 뭐 유기적으로 바로 나타나고 또 외형적으로 행동할 때는 바로 또 외형적 성향 그러면서도 내적으로 심리적인 성향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롭게 항상 융합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서의 차등이나 누가 먼저 나중 이런 게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롭게 천간의 글자들은 그런 기운들이 유기적으로 뭉치면서 서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이 일간의 사주 주인공의 어떤 모든 행동 양식과 생각에 순간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정신적인 성향으로 전부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간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서 천간 네 자리, 연간, 월간, 일간, 시간궁의 고유 이제 궁의 해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금 표를 가지고 쭉 설명드린 각 궁의 이제 천간궁 네 자리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일간이 어떤 글자가 결정되면 나머지 세 자리 연간, 월간, 시간 이렇게 세 자리와 관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표상이나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자, 그럼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오늘은 이제 일간과 월간의 글자가 서로 이제 조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십간이 있으니까 10종류의 이제 십간인데 그 중에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간목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간에 어떤 글자들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 사상적 특징 또는 행동 양식 또는 사회적인 양식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키워드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시면 다시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으니까 자, 일간에 이제 간목이 왔다.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주인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 일지 이런 지지의 설명을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어디하고 조합한다고요? 월지에 있는 월주에 있는 월간하고의 조합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아까 월간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사상이죠. 사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 양식이 나타난다 그랬죠. 행동 양식. 본인이 어떻게 사회를 살아갈 거냐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월간에 뭐 쭉 다 갑부터 개까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초 시간이니까 10개를 다 하지 말고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 이렇게 두 글자 그러니까 월간에 갑이 오든지 을이 오든지 자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을은 뭐예요? 오행이 목이죠. 그러면 결국 이건 뭡니까? 목이 목을 본 효과죠. 자, 이것은 우리가 상생상국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생도 아니고 상국도 아닙니다. 즉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상국 관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같은 목이 목을 보게 되면 즉 간목이 간목을 받거나 간목이 을을 봐도 역시 이들은